서울의 밤은 차갑고 축축했다. 강남의 뒷골목.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거리에서 민주는 비에 젖은 채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거세게 뛰었다. 또 늦었나 민주는 손목시계를 보며 중얼거렸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병원에서 빠져나온 지 30분. 재현은 늘 그렇듯 핑계를 대며 나타날 터였다. 그 순간 골목 끝에서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다. 재현이었다. 그의 눈빛은 불안했고 걸음은 망설였다. 민준, 28세. 남성. 한국인. 은 강남의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다. 그는 오메가였다. 그의 페로몬은 강렬했고 때로는 그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재현, 32세. 남성. 한국인. 은 그 병원의 보안 요원. 알파였다. 두 사람은 6개월 전 민준이 야간 근무 중 환자의 폭력으로부터 재현이 그를 구해준 일을 계기로 얽히기 시작했다. 왜 또 왔어? 민준은 차갑게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류 확인할 게 있어서. 재현은 어색하게 웃으며 핑계를 댔다. 하지만 그의 눈은 민준의 젖은 셔츠에 고정되어 있었다. 민준의 페로몬이 공기를 타고 퍼지자 재현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만해. 재현. 매번 이런 핑계로 올 거면 민준은 말을 멈췄다. 그의 가슴은 재현을 밀어내고 싶으면서도 끌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복잡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본능적 끌림은 그들의 이성을 흔들었지만 사회의 시선은 그들을 억눌렀다. 재현은 결혼을 앞둔 약혼자가 있었다. 민주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재현의 방문에 마음이 흔들렸다. 민준아. 나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 재현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손이 민준의 어깨를 스쳤다. 그 순간 민준의 페로몬이 더 강렬하게 퍼졌다. 재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가. 제발. 민준은 속삭였지만 그의 눈은 재현을 놓아주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 밤, 두 사람은 골목 끝에서 키스를 나눴다. 비에 젖은 채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그들은 금지된 감정에 빠졌다. 하지만 민주는 알았다. 이 사랑은 그들을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다음 날, 병원에서 민주는 평소처럼 환자들을 돌봤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젯밤의 기억으로 어지러웠다. 재현은 점심시간에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핑계도 없이 그의 눈빛만으로 민준을 찾아왔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재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진 그곳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다. 넌 왜 날 이렇게 만들어? 재현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엔 분노와 애정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너야말로 왜 매번 날 찾아와? 민준의 목소리도 떨렸다. 그는 재현의 약혼자. 은혜, 30세.
여성, 한국인을 떠올렸다. 그녀는 재현의 오랜 연인이었다. 민주는 자신이 그녀의 행복을 빼앗고 있다고 느꼈다. 재현은 한숨을 쉬었다. 은혜한테는 미안해. 하지만 너한테 끌리는 건 나도 어쩔 수 없어. 민주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재현을 사랑했지만 이 사랑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오메가로서 자신의 본능을 저주했다. 그날 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그의 방은 강남의 작은 원룸. 창밖으로 네온사인이 반짝였다. 그는 재현의 메시지를 보았다. 내일 밤. 다시 올게. 민주는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재현을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민준과 재현은 야간 근무 시간마다 몰래 만났다. 병원의 창고, 옥상, 주차장. 그들은 서로를 갈망하며 점점 더 깊은 감정에 빠졌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은혜가 병원에 나타난 날, 민주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재현을 찾으러 왔다고 했다. 민주는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눈빛을 보며 죄책감에 휩싸였다. 재현이 여기 자주 온대요. 민준 씨도 아는 사이죠. 은혜의 질문은 순수했지만 민준에게는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재현이 복도 끝에서 나타났다. 그의 눈은 민준과 은혜를 번갈아 보았다. 민준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했다. 재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재현은 망설였다. 그의 눈빛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그를 바라보며 숨을 참았다. 은혜가 재현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그의 팔을 잡았다. 여기 있었네. 오늘 좀 일찍 끝낼 수 있어. 은혜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민준에게는 멀리서 들리는 천둥 소리 같았다. 재현은 민준을 잠깐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응. 곧 끝낼게. 민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재현의 선택은 명확했다. 그는 은혜의 손을 잡고 복도를 걸어갔다. 민준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페로몬은 여전히 공기를 가득 채웠지만 재현은 이번엔 저항했다. 그날 밤 민준은 병원에서 혼자 남아 야간 근무를 이어갔다. 환자들의 신음소리, 기계의 삐 소리만이 그를 둘러쌌다. 그는 재현과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들의 키스, 서로의 숨결, 그리고 금지된 사랑의 달콤함.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꿈처럼 멀어졌다. 다음 날, 민주는 병원 휴게실에서 동료 간호사 수진, 26세, 여성, 한국인, 과 마주쳤다. 수진은 민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민준 오빠.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민준은 미소로 대답하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다. 그냥 좀 피곤해서. 수진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지만
그의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민주는 재현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병원은 좁았고 재현은 여전히 야간 근무 때마다 그를 찾아왔다. 이번엔 핑계도 없이 그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아, 우리 얘기해야 해.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너 결혼할 거잖아. 재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재현은 민준을 병원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환자들이 산책하는 곳이었지만 밤이 되자 고요했다. 달빛 아래 재현은 솔직히 털어놓았다. 은혜랑은 부모님 때문에 시작된 거야. 내가 알파라는 이유로 집안에서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했어. 하지만 너를 만난 뒤로 모든 게 달라졌어. 민주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의심이 자랐다. 그럼 왜 날 찾아와? 왜 날 이렇게 흔들어? 재현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민준은 그 따뜻함에 무너질 뻔했다. 너한테 끌리는 건 내 본능이 아니야. 이건 나야. 진짜 나. 민준은 눈물을 참았다. 그는 재현을 사랑했지만 이 사랑이 그들을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열린 자선 행사에서 민준과 재현은 다시 마주쳤다. 은혜도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재현과 함께 환자들을 위한 기부 캠페인을 홍보하고 있었다. 민준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렸다. 은혜는 재현과 완벽해 보였다. 그들은 사회가 원하는 모습, 알파와 베타의 이상적인 커플이었다. 하지만 행사가 끝난 뒤 재현은 다시 민준을 찾아왔다. 이번엔 그의 눈빛이 달랐다. 단호하고 절박했다. 민준, 나 은혜한테 다 말했어. 민준은 숨이 멎었다. 뭐? 무슨 말을 한 거야? 너에 대해? 우리에 대해? 민준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재현은 계속 말했다. 은혜한테 솔직히 말했어. 내가 널 사랑한다고. 결혼할 수 없다고. 민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 선택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꿀 터였다. 그날 밤 민준은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재현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오메가라는 사실, 사회의 편견, 그리고 재현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는 재현을 사랑했다. 다음 날 민준은 은혜를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민준 씨, 재현이 말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민준은 할 말을 잃었다. 은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보다는 슬픔이 묻어났다. 저는 재현을 사랑해요. 하지만 그가 당신을 선택했다면
저는 물러날게요. 민주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렸다. 그는 은혜가 상처받은 것을 알았고, 자신이 그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민주는 며칠 동안 재현을 피했다. 은혜의 말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자신이 재현과 은혜의 관계를 망쳤다고 느꼈다. 하지만 재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민준을 찾아왔다. 병원의 주차장, 복도 끝, 심지어 민준의 집 앞까지. 민준, 제발 내 말 좀 들어. 재현은 민준의 원룸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너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야. 민준은 문을 열지 않은 채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 때문에. 아니, 우리 때문이야. 이건 우리 둘 다 원한 거야. 재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준은 결국 문을 열었다. 재현이 안으로 들어오자 그의 페로몬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민준은 그 향기에 저항하려 했지만 본능이 그의 이성을 흔들었다. 왜 날 이렇게 만들어?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재현은 민준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하지만 너 없인 못 살아. 그들의 포옹은 뜨거웠다. 민준은 재현의 품에서 모든 두려움과 죄책감을 잊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불안이 맴돌았다. 이 사랑은 그들을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며칠 뒤 병원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재현이 약혼을 취소했다는 이야기가 동료들 사이에서 돌았다. 민주는 그 소문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알파와 오메가. 두 남자의 사랑은 사회의 편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민주는 수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병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재현과의 관계를 이야기했다. 오빠. 진짜로. 재현 씨랑. 수진은 놀란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로 가득했다. 응. 나도 모르겠어. 이게 맞는 건지. 수진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오빠가 행복하다면? 그게 맞는 거야. 수진의 말은 민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병원 내의 시선은 달랐다. 일부 동료들은 민준을 곱지 않은 눈으로 보았다. 오메가가 알파를 유혹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민준은 점점 더 고립되었다. 재현은 그런 민준을 지키려 했다. 그는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 행동은 동료들의 입을 다물게 했지만 민준은 불안했다. 너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상관없어. 내가 널 지킬 거야. 재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곧 더 큰 시험에 직면했다. 재현의 부모님이 병원에 찾아왔다. 그들은 재현의 약혼 취소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이 망가졌어.
재현의 아버지, 60세. 남성. 한국인. 는 민준을 향해 소리쳤다. 민준은 그 말에 얼어붙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재현은 아버지 앞에 섰다. 아빠. 제발. 민준 잘못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날 밤. 민준은 집에 돌아와 울었다. 그는 자신이 재현의 삶을 망치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오메가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저주했다. 하지만 재현은 그를 찾아왔다. 민준. 너 없으면 나도 없어. 제발. 우리 같이 이겨내자. 민준은 재현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다짐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할 것이라고. 시간이 흘렀다. 민준과 재현은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버텼다. 병원 내의 소문은 점차 잦아들었지만 사회의 편견은 여전히 그들을 올감했다. 재현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고 민준은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민준은 재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재현은 민준이 야간 근무를 마칠 때마다 따뜻한 커피를 들고 기다렸다. 그들은 강남의 한강공원에서 밤 산책을 하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넌 어떤 삶을 살고 싶어? 재현이 물었다. 민준은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냥. 너랑 평범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 하지만 평범함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어느 날, 병원에서 큰 사건이 터졌다. 민준이 담당하던 환자가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었고, 그는 응급 상황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환자는 다행히 회복되었지만, 병원 내에서 민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오메가라서 집중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이 민준의 귀에 들렸다. 그는 자신의 실수가 재현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자책했다. 재현은 민준을 위로하려 했다. 너 잘못 아니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너 때문에 정신없었어. 그 말은 재현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민준을 끌어안았지만 민준은 그의 품에서 벗어났다. 며칠 뒤 민준은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수 없다고 느꼈다. 재현은 그를 말리려 했다. 민준. 제발. 이렇게 떠나지 마. 재현. 나 여기 있으면 다 망가져. 너도. 나도. 민준은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는 새로운 병원에서 일을 시작하며 재현과의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재현에게 묶여 있었다. 부산의 바다를 보며 그는 재현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재현은 민준을 잊지 못했다. 그는 민준의 소식을 알아보려 병원을 뒤졌지만 아무도 민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그는 매일 밤 민준의 원룸 앞을 서성였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러던 중
재현은 수진에게 민준의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민준이 부산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재현은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그는 부산으로 향했다. 부산의 한 병원 앞. 재현은 민준을 기다렸다. 민준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오자 재현은 그의 앞에 섰다. 민준. 민준은 재현을 보고 숨이 멎었다. 왜 여기 있어? 너 없으면 나도 없어. 재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들은 부산의 해변으로 갔다. 바다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린 계속 아파할 거야. 재현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럼 같이 아파하자. 하지만 같이 행복도 찾자. 부산의 바다는 차갑고 잔잔했다. 민준과 재현은 해변에 앉아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대화는 길었고 솔직했다. 민준은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난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세상이 우릴 받아주지 않을까봐 두려워. 재현은 민준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세상이 우릴 받아주지 않아도 내가 널 지킬 거야. 그들의 사랑은 다시 불타올랐다. 민준은 부산의 병원에서 계속 일했고 재현은 부산으로 이사와 새로운 일을 찾았다. 그는 보안 요원 일을 그만두고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재현의 부모님이 부산까지 찾아왔다. 그들은 재현을 설득하려 했다. 너 이게 뭐 하는 거야? 오메가 하나 때문에 인생을 망쳐. 재현은 단호히 대답했다. 민준은 제 인생이에요. 부모님과의 갈등은 깊어졌다. 재현은 결국 가족과 연을 끊었다. 민준은 그를 보며 죄책감을 느꼈다. 재현. 나 때문에 너 가족까지 잃었어. 재현은 미소 지었다. 가족은 잃은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그들의 삶은 쉽지 않았다. 민준은 병원에서 여전히 편견과 싸웠고 재현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애썼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어느 날 민준은 병원에서 새로운 환자를 만났다. 지호, 20세. 남성. 한국인, 는 오메가였고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민준은 지호를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는 지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도 오메가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힘들었지만 우린 서로를 믿고 여기까지 왔어. 지호는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저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요. 하지만 두려워요. 민준은 지호의 손을 잡았다. 두려워도 괜찮아. 사랑은 그럴 가치가 있어. 민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재현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너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됐어.
민주는 재현의 품에서 말했다. 재현은 민준을 안으며 미소 지었다. 너야말로 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어. 1년이 흘렀다. 민준과 재현은 부산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갔다. 그들의 아파트는 작았지만 서로의 웃음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병원에서 점차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고, 재현은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사랑받는 바리스타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시험을 받았다. 어느 날, 재현의 옛 약혼자 은혜가 부산에 나타났다. 그녀는 민준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민준은 긴장했지만 그녀를 만났다. 민준 씨, 재현이 행복해 보여요. 당신 덕분이에요. 은혜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민준은 놀랐다. 그는 은혜가 자신을 원망할 거라 생각했다. 저는 당신에게 미안했어요. 민준은 솔직히 말했다. 은혜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저도 제 행복을 찾았어요. 은혜는 새로운 연인을 만났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말은 민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은혜의 삶을 망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민준과 재현은 부산의 해변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수진과 지호, 그리고 몇몇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서약을 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와 함께할게. 재현이 말했다.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답했다. 나도 너와 영원히 함께할게.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가득했다. 해변의 파도 소리가 그들의 서약을 축복했다. 하지만 삶은 여전히 도전이었다. 민준은 병원에서 오메가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동료들을 보며 더 큰 변화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는 병원 내에서 오메가와 알파의 평등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재현은 그의 곁에서 그를 응원했다. 넌 정말 대단해. 재현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준은 웃었다. 너 때문에 내가 더 용기를 낼 수 있었어. 그들은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서로를 안으며 밤을 보냈다. 민준의 페로몬은 여전히 재현을 끌어당겼지만 이제 그들의 사랑은 본능을 넘어선 진심이었다. 몇 년이 더 흘렀다. 민준과 재현은 부산에서 안정된 삶을 꾸렸다. 민준은 병원에서 오메가와 알파의 평등을 위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도입했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재현은 자신의 카페를 열었다. 작은 카페는 부산의 명소가 되었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졌다. 지호는 민준의 도움으로 자신의 사랑을 찾았다. 그는 민준과 재현의 결혼식에서 만난 사람과 연인이 되었고 그들처럼 용기를 내어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였다. 민준과 재현은 매년 결혼기념일에 해변으로 갔다. 그들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손을 잡았다. 너랑 이렇게 살아서 정말 행복해. 민준은 재현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재현은 민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나도 너만 있으면 충분해. 그들의 사랑은 사회의 편견을 넘어섰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용기와 희망을 배웠다.
민준의 페로몬은 여전히 재현을 끌어당겼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제 본능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부산의 해변에서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서로를 놓지 않겠다고.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편견에 맞서며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여정이었다. 민주는 재현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 재현은 웃으며 답했다. 너랑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싸웠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어떤 페로몬보다 강렬하게 영원히 빛났다.